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분석 브리핑에서는요, 5월 12일, 그야말로 우리 코스피 시장을 강타했던 역사적인 급락 사태, 그 이면에 도대체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숨어 있는지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변동성 장세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아주 디테일한 매수, 매도 플레이북까지 확실하게 그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볼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폭락 사태의 재구성부터 시작해서요. 시장을 무너뜨린 4대 트리거, 꼭 체크하셔야 할 핵심 지표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대별 매매 전략과 다가오는 6월 슈퍼위크 일정까지 차근차근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5월 12일 폭락의 재구성, 역사적 고점이 어떻게 순식간에 급락으로 바뀌었는지부터 보시죠. 그날 장 초반 기억하시죠? 코스피가 그야말로 꿈의 지수인 8,000선에 불과 0.03포인트 모자란 7,999.67까지 치솟았습니다. 다들 와, 이제 진짜 가는구나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그 직후에 무려 580포인트나 미친 듯이 쏟아져 내리면서 결국 전거래일 대비 2.29% 하락한 7,641.15로 충격적인 마감을 하고 맙니다. 이게 단 몇 시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자, 이 수급 데이터를 보시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지실 텐데요. 너무 극단적이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주들 위주로 무려 5조 6천억 원어치를 말 그대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6조 7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급의 자금을 동원해서 그 어마어마한 물량을 다 받아냈다는 겁니다. 참고로 기관은 1조 2천억 원을 팔았고요. 주요 장전 리서치 보고서들에서 상세히 분석하고 있듯이 이걸 단순히 시장이 너무 뜨거워서 잠깐 식어가는 건강한 조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건 외국인들의 굉장히 공격적인 자본 이탈, 그러니까 거대한 엑소더스와 그걸 어떻게든 방어해보려는 개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그야말로 정면으로 꽝 하고 충돌한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두 번째 파트, 4대 폭락 트리거, 시장을 흔든 거시적, 미시적 변수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건 바로 국내 요인입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SNS에 무심코 올린 AI 국민배당금이라는 단어 다들 보셨죠?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 귀에는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초과 이익을 환수하겠다거나 강한 규제를 가하겠다는 시그널로 해석되면서 불안감이 그야말로 폭발해버린 겁니다. 단지 이 발언 하나가 트리거가 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딱 두 종목에서만 무려 5조 3천억 원이라는 기록적인 매도 폭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글로벌 매크로 상황도 우리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3.8%로 시장 예상치로 훌쩍 뛰어넘으면서 아주 떠벅게 나왔죠. 게다가 중동 호르무즈 해협 쪽 긴장이 고조되면서 WTI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1.92달러까지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시장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단기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 사실상 완전히 물거품이 돼버린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 리스크까지 불거졌습니다. 지금 시장은 일본은행, 즉 BOJ가 금리를 1.0%까지 올릴 수도 있다는 공포에 벌벌 떨고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 풀려있던 천문학적인 규모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여기다가 미국 사모대출 시장의 디폴트율마저 역대 최고치인 5.8%까지 치솟으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있는 거죠. 자, 미국 변동성 지수인 VX가 17.99까지 튀어오른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론 이 숫자가 당장 내일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온다거나 완벽한 패닉장이 열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지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 이 정도면 안전하지 하고 안주하던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잠깐, 이거 진짜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극도의 경계심으로 180도 돌아섰다는 겁니다.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핵심 지표와 위험 수치. 우리가 지금 당장 예의주시하며 추적해야 할 기술적 임계점들을 확인해 보죠.
코스피 일봉 차트의 기술적 분석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꽤 가파르게 상승세를 타고 잘 올라가던 흐름에 갑자기 거대한 장대 음봉이 뚝 떨어졌죠. 이건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잠깐 쉬어가자는 단순한 차익 실현 물량이 절대 아닙니다. 상승 추세 자체를 짓눌러 버린 만큼 아주 강력하고 심각한 하방 압력이 시장을 강타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봐야 할 핵심 위험 지표,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지금 1,492원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데 이거 정말 위험한 수치입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1,500원 코앞까지 왔거든요. 만약에 이 1,500원 선이 맥없이 뚫려버린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손 우려가 극에 달하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통제 불가능한 대규모 자본 엑소더스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보고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한 전망 확률을 보시죠. 워낙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한꺼번에 겹친 복합 충격이다 보니까 당장 V자형으로 시원하게 반등할 거란 기대는 25%로 제일 낮습니다. 오히려 45%라는 가장 높은 확률로 극심한 위아래 변동성을 동반하면서 지루한 박스권 조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본격적인 폭락장으로 진입할 확률도 무려 30%나 되니까 절대 긴장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내용이죠. 가격대별 매수, 매도, 전략. 아주 정확한 진입 지점과 청산 지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짚어드리는 이 기준 수치들은 당분간 여러분의 생존 플레이북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코스피가 7,500선을 지키지 못하고 밑으로 밀려난다? 그러면 즉시 보유 비중을 10에서 20% 줄이시고 인버스로 10% 정도 해지를 거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최후의 방어선인 7,420선마저 와르르 무너진다면 이때는 정말 지체 없이 현금 비중을 자산의 절반, 즉 50% 이상으로 확 늘리시고 인버스 비중도 15에서 20%까지 높여서 아주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방어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수가 바닥을 다지고 좀 안정되는 타이밍에 기회를 노려보고 싶으시다면 타겟은 아주 명확하게 좁히셔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26만 5천 원 이하, SK하이닉스는 160만 원 이하, 딱 이 가격대에서만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십시오. HD 현대중공업 같은 방산이나 조선주도 눈여겨보시고요. 반대로 시장이 흔들릴 때는 레버리지 ETF 신규 진입은 절대 금물입니다. 신용정고 높은 중소형 AI 테마주나 유가급 등의 쥐약인 화학, 항공주들은 적극적으로 비중을 줄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장중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시간대별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특히 아침 9시 20분경, 이때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포지션이 매수로 턴을 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후장 마감 전에는 환율 움직임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수익이 난 건 확실하게 지켜내는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자, 이 거친 변동성의 파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3단계로 딱 정리해드립니다. 1단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현금 비중을 40에서 50%꽉 쥐고 계셔야 합니다. 2단계,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갭으로 훅 떨어진다고 싸 보인다고 절대 덥석 잡지 마세요. 떨어지는 칼날은 맨손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3단계, 지수가 확실히 바닥을 잡았다는 게 확인된 이후에야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나 방산 우량주들만 아주 선별적으로 모아가시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6월 슈퍼위크 핵심 일정.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시장의 촉매제들을 분석해 보죠. 앞서 제가 왜 그토록 숨막히게 현금을 쥐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는지 앞으로 펼쳐질 핵심 일정들을 쭉 살펴보면 딱 이해가 가실 겁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4주 동안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말 그대로 통째로 뒤바꿔버릴 수 있는 글로벌 메가톤급 이벤트들이 마치 쥐레바처럼 촘촘하게 깔려 있거든요. 여러분 트레이딩 다이어리에 아주 크고 빨갛게 동그라미 쳐두셔야 할 날짜들입니다. 당장 5월 20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죠. 여기서 단기 반도체 섹터의 운명이 결정날 겁니다. 28일에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고요. 6월 초 컴퓨텍스 행사도 흐름을 읽는데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 모든 모멘텀은 6월 중순 글로벌 매크로의 운명이 걸린 일본은행 BOJ와 미국 연준 FOMC 회의라는 거대한 대충돌로 곧장 이어집니다. 진짜 폭풍 전야가 따로 없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5월 12일에 이 엄청난 급락은 지수가 8,000을 향해 날아가기 위해 잠깐 끼어있는 거품을 씻어내는 건강한 조정일까요? 아니면 다가오는 6월 슈퍼위크를 앞두고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구조적 폭락의 서늘한 전조일까요? 제가 오늘 거듭 강조해드렸던 코스피 최후의 방어선 7,420포인트, 그리고 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 여부, 이 두 가지 핵심 임계점을 시장이 어떻게 버텨내고 소화하느냐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계좌의 실제 수익률을 결정짓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시장 예의주시 하시고요. 오늘 짚어드린 데이터 플레이북 꼭 철저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